아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시 방문한 입장에서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또 이 봉화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 노면재단 소속이었으니까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들 묻고 서로 좋은 덕담들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저한테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고 그리고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가면 연말쯤엔 아마 귀국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이슈에 키워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미묘한 균열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사진에 나와 있는데 균열이 미묘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우선 이게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알려졌죠? 광복절 특사, 그러니까 특사니까 특별 사면 및 복권인데 특히 복권 대상자로 김경수 전 지사가 대상자가 됐어요. 물론 최종 확정은 다음 주에 국무회의를 통과돼야 됩니다만 이 정도면 뭐 사실상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복권의 의미는 뭐냐면요. 복권이 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복권이 안 되면 선거 출마 안 돼요.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앞서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됐었죠. 그리고 만기 출소 5개월 앞두고 사면이 됐어요. 일단 석방됐습니다. 그렇지만 복권은 안 된 거거든요. 복권 안 된 상태는 2027년 말까지 선거에 못 나가는데 이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복권이 되면. 정치적 의미가 있죠. 자, 이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어제 알려진 뒤에 민주당 내부에 아주 묘하게 반응들이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당연히 이제 사면이라는 거는 대타협인 것이니까 네. 상징적인 대통령의 네. 제스처이기 때문에 복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뭐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으니까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취하는 스탠스를 보면 별로 이렇게 청신호로 보여지지는 않아서 좀 답답한 심리. 김경수 지사님의 여러 복권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예. 저는 보장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예. 민주당의 전당대 과정에 예. 복권을 하는 건 뭐 예. 떨떠름하긴 하죠. 대통령이 그런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민생범, 민생사범 예. 이런 경우에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 몰라도 특별 사면권 이런 거는 굉장히 구닥다리 행태들이죠. 그래서 저는 예. 향후에는 이런 특별 사면권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에 대해서도. 자, 정치 관련 주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 오늘 이 얘기 좀 해주시기 위해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신영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우선 신영현 전 의원님.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가지고 민주당 분위기가 묘하게 다르네요. 지금 세 분이 나오는데 묘하게 다릅니다, 지금.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까지는 대놓고서는 솔직한 심정을 표명하기는 어려운 게 민주당의 상황이긴 합니다. 그 솔직한 심정은 뭡니까? 8월 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께서 연임을 하실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견제, 제1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다. 또는 일부 최고위원분들은 윤석열 탄핵까지 예. 얘기하면서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김경수 전 지사의 뭔가 카드가 변수가 될 수는 없겠지만 당장은요. 내심 앞으로 연말까지 예. 어떤 민주당 내에서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의 하나로서는 뭔가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선호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담을 갖는 분들이 묘하게 내부에서는 갈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반응이 친명으로 꼽히신 분은 약간 떨떠름 이런 표현 썼죠. 그리고 친문으로 꼽히신 분은 대타협을 위한 제스처다. 긍정평가를 대단히 했습니다. 완전 다르거든요. 자,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요. 조금 더 선명하게 차이가 드러납니다. 들어보시죠. 사면이라는 게 국민 통합 이런 차원에서 단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 보면
김경수 지사를 좀 복권시켜 주는 게 네.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냥 복권을 네. 8.15에 해서 네. 오히려 뭐 당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 하려면 작년 뭐 진작했어 하셨어야죠. 근데 예. 지금 막 한참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하고 있는 판에 예. 그때 이제 하는 것 뭐 저는 아무튼 환영하지만 예. 어찌됐건 전당대회 중에 하는 게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 앞두고서 그때는 조금 약간 분열의 기미가 있을 때 예. 여권에서 김경수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사면은 국민 통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네.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용으로 왜 약간 사면 카드를 분열입니까?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환영한다. 근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대선 앞두고 야권 분열용. 근데 먼저 나왔어요 지금요. 이 복권 대상자로 올랐습니다. 홍석준 네. 전 의원님 나와 계신데 일단 친명계는 최소한 뭔가 떨떠름 또는 약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혹시라도 흔들릴 걸 걱정하는 거 아니냐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뭐 친명에서는 뭐 그런 시각,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만큼 김경수 전 도지사가 예. 친노 친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적통으로서 민주당 내 그리고 대중적인 또 인지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좀 상징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체제는 지난 공천을 거치면서 소위 말해서 비명 행사, 친명 행제를 하면서 사실상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당화가 되면서 지금 투표만 보더라도 거의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거의 90% 가까운 지금 예. 이제 득표를 이제 하면서 또 예. 그다음에 또 투표율은 또 20% 초반대 많은 어떤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외면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김경수 지금 전 도지사가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좀 친문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기대 심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난번에 공천 과정에서 임종석 그 전 실장도 그렇고 사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지금 이제 민주당 체제는 예. 개딸 등의 어떤 강성 지층이 너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연 돌아오더라도 얼마만큼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점은 조금 의문스럽긴 스럽습니다. 단 장경태 의원이 왜 지금 이 시점에 하는데 참 우스운 어떤 이야기인데 광복절 특사를 비롯해서 대통령 특별 사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번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시기지 뭐 전당대회에 맞춰서 사면 할 리는 없었겠고 단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김경수 지사 사실은 드루킹을 통해서 대선 어떻게 보면 좀 여론 조작을 했는데 예, 그 혐의예요. 예, 현재까지도 김경수 전 지사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 안 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상당히 좀 사면해서 되느냐 예. 이런 또 불만도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 쪽에서도 약간의 불만이 있고 민주당 친명 쪽에서도 불만이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 같기도 한데 아무튼 상황이 묘하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재명 전 대표 사실상 지금 연임이 확정된 거 아니냐 시각이 짙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10월 위기설과 같이 맞물려서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 정치권 얘기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위중교사 그리고 선거법 관련된 재판이 1심이 10월이면 이제 선고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돼요. 그럼 만약에 무죄면이야 이제 뭐 별 문제 없이 대권 행보 쭉 간다지만 만약에 여기서 둘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온다. 최종 형이 확정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대선 출마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당도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10월에 일단 1심에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돼서 나타난다. 친노 친문 인사 그리고 특히 비명의 구심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새로운 미래. 지금 민주당에서 이탈한 세력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미래. 그리고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연대 또는 뭐 힘을 합치는 모습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영철 편집이요. 네. 이 카드 아까 정성호 의원이 살짝 얘기를 했어요. 무슨 분열용 카드 아니야? 정말 이재명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민 카드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음모론적 시각도 있겠죠. 하지만 뭐 국민 통합을 위해 대통령께서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를 출입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 임기를 마치기 전에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저렇게 그 구속이 된 거거든요. 브루킹 댓글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선거로 사실 나오잖아요. 저 김경수 지사가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사면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왔고 윤 대통령이 통 크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사면 복권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뭐 맞지가 않다고 보고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앞으로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만약에 11월 달쯤에 귀국을 하면 예. 귀국 퍼포먼스부터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능가할 만한 그런 정치적 제목임을 아마 과시하면서 귀국할 것으로 아마 예측이 됩니다. 귀국하는 날 또 공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일단 연말 귀국한다고 예고는 돼 있는데 뭐 조기 귀국 가능성까지도 벌써부터 얘기하신 분이 있더군요. 자, 이런 가운데요. 향후에 김경수 전 지사,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되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통과가 될 걸로 봐야 된다. 이게 압도적 전망이죠. 그 이후에 김경수 전 지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전망하신 분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 후보다 뭐 지도자다 그러면은 지지율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이 김경수 지사는 대권 후보로 거론되기 전부터 한 7%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여론조사에서요? 네, 그 전에. 그래서 파괴력이 있는 거고 일정 정도 지지율이 확보가 되면 그거는 야권 이 대권을 둘러싸고 아주 치열한 경쟁 체제를 예고하는 것이다.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인물인지는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의 이른바 일극 체제라고 표현되듯이 뭐 혼자 거의 1인 독재 정당처럼 비춰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구심점이 없어서 숨죽이고 있었을 분들은 또 새로운 대안으로 만들어서 뭉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럼요. 지금 네 분 패널께 앞에 OX 팻말 드렸거든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확정된다면 시간이 흘러 다음 대선에 도전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건 아닐 것 같다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전원 O입니다. 이건 대선 도전은 어쩔 수 없다라는 약간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신현영 전 의원께 어떤 이유에서 대선까지 간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위험한 비판이 일극체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 뭉치는 그런 단일 대우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야당으로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전 지사가 귀국을 해서 여러 민주당에서의 그런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존의 친노, 친문 세력들을 집결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그 경쟁, 선의의 경쟁의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이 지금의 침체된 지지율을 조금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긍정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번 공천에서 많이 배제됐던 그런 전 의원님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들이 계속 이제는 조금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활성화된 모임으로서 이번 그런 사명과 맞물려서 뭔가 대안의 그런 플랜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항상 다양성과 그런 변화, 예측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당이 어떻게 잘 건설적으로 끌고 가면서 윤석열 정권 잘 견제하고 또 다음 정권을 다시 쟁취할지에 대한 부분 논의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리 의원님, 지금 김경수 전 지사는 연말에 귀국한다고 얘기를 꺼내놓고 다시 갔거든요, 영국으로. 근데 지금 만약에 복권이 확정되고 다음 주쯤 되면은 민주당 내부 인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계속 연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귀국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6월 달에 독일로 출국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에버트 재단에서 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 12월 정도에 들어온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지난 그 노무현 서거 추모식 때 잠깐 귀국을 했었던 바가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8.18 전당대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다시 재신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도부 체제를 꾸리고 가는 데 있어서 김경수 지사가 당장은 역할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런 정치적, 역사적인 굴곡이 있을 텐데 예. 그럴 때 뭔가 대안 투수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뭔가 조기 귀국의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지만 아마 꼭 필요한 시기에 귀국하는 그런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긴 한데 홍석주 네. 전 의원께서 역시 대선은 나갈 거라고 판단하셨는데 네. 이유가 뭡니까? 예, 저는 김경수 전 도지사 있던 생각과 뭐 그런 거 관계없이 예. 주변에서 그냥 뭐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일단 당 내외에 이번 공천을 거치면서 비명 행사된 많은 전직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또 이미 새로운 미래라든지 또 외에 당 밖에도 많은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분들이 자연스럽게 김경수 전 도지사가 대권 후보로 민주당에 출마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할 것이고 두 번째는 10월 달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1차 1심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1심이 지금 공직선거법과 지금 이제 위전 교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제 유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 범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자연스럽게 대안으로 김경수 전 도지사를 찾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뭐 똑같은 말씀이시니까 뭐 이거 내려주시고요. 제가 다 내려주시고 저 박용훈 부의장께는 요 다른 질문 드려보죠. 만약에 김 전 지사가 민주당 내에 이른바 이제 비명들의 구심점이 된다면 향후에 새로운 미래하고 조국 혁신당까지 같이 아우르거나 연대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의 그 정치 일대기를 보면은 민주당을 빼놓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당이나 다른 길을 모색할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정치적 행보를 앞으로 계획한다면 민주당 안에서 좀 계획하실 것이다. 당 안에서 뭘 하지 그렇죠. 밖에서 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네. 알겠습니다. 기다려봐야 됩니다. 일단 화요일부터 기다려보고 그 위에 뭔가 술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전망이 나옵니다.